국회 상황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 2차 관문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수처법에 열쇠를 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당까지 나서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한때 1위에 오신환 이 세 글자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정치 쪽에서는 아주 뜨거운 인물이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 공수법 설치, 공수처 설치법 등 이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올리는 걸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키맨이 됐죠. 예. 네. 이게 어제 이제 여야 자유한국당을 빼고 사당이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임위에 이 상임위 같은 경우 둘 다 특위입니다. 예. 정개특위, 사개특위인데요. 이 상임위에서 올려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을 이른바 태우려면은 이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상임위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각 18명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정개특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요. 선거제에 대해서는. 거기는 한국당 의원이 적기 때문에 통과가 됩니다. 되는데 오늘 또 발의까지 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개특위인데요. 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18명 중에 11명이 찬성을 해야 3분의 1로 가는데 예. 그중에 한 분만 반대를 해도 이 상정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반대라면 아예 무산이 되는 거죠. 근데 오신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아침에 본인은 반대하겠다. 근데 어제 그 바른미래당의 의총까지만 해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설득해서 이걸 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신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위원직에서 내려놓고 예. 다른 찬성하는 의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사보임이죠. 사임과 보임인데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는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이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이 안 되고요. 그대로 가서 예.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다. 그러면 정개특위에 있는 선거구제에 대해서 선거구제가 그 혼자만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합의했던 이 선거구제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 열차 자체가 궤도를 이탈하는 상황. 모든 게 다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보임 얘기도 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이 오신환 의원의 선택을 두고서 어제 의총에서 과반을 넘었으니까 찬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론은 아니니까 개인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먼저 저희가 헌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의 국회의원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요.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자기네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당론으로 결정을 해도 의원 개개인이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 나라와 내 양심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양심을 따르는 게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이 가르쳐주는 바는 의원들은 당론에 규束받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당론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론은 3분의 2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추인하는 절차를 해서 과반 의결을 하자 해서 네. 간신히 한 표를 넘었고 또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보임을 하지 않는다. 소위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물론 사보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의장한테 요청해서 의장이 허가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오신환 의원이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강행하게 되면 국회의장도 그렇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헌법 정신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8조 6항에 보면은 임시회 때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 위원. 거기에 이제 어떤 단서 조항이 하나 있냐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법 그리고 의사규칙이 있고 의사규칙이 안 나온 부분들을 국회법 해설서에 따릅니다. 예.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국회에서 본회의를 할 때는 의사국장이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설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의사규칙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본회의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의장이 허가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3년 이전에 소위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 너무 오남용이 심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고 이 새로 규정을 만들 때에는 의원 스스로가 질병 등의 사유로 상임위 활동을 못할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해설서 225쪽에 나와 있는 조항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장께서 그 김관영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의장께서 이거를 허용하시게 되면 국회의장이 당적이 없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허용해서도 안 되고 허용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 내일 정상적으로 사법개혁 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보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 중요한 여야 합의를 앞두기 전에 미리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한 건 아닐 테고 사개특위위원 중에 오신환 의원의 의중은 알았을 테고 그러면 미리 좀 설득을 해서 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렇게 좀 무색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지 않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바른미래당 입장이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 공수처에 예. 수사권만 주겠다. 그래서 여야 사당이 합의한 내용이 한번 다시 또 바뀌게 됐죠. 예. 그래서 분리하는 거 주지 않는 걸로 했다가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를 한 끝에 여야 사당이 모은 것이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예. 네. 근데 이게 상당한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전체 이른바 공수처가 발족했을 때 한 7천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 규정을 지켜도 현재 여야 사당이 합의한 규정을 지켜도 한 5,200명 정도가 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재정 신청권도 주고 영장 청구권도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공수처 기본적으로 발족을 하려는 거는 예전에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항상 요구를 했었어요.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발의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이 자체는 이른바 특권형 수사가 검찰이 뭉개고 가령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기소권을 안 주는 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 끝에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중요 직책인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관영 의원 입장에서는 오신환 의원이 충분히 설득이 될 걸로 본 거고 일단 협의를 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설득을. 언제든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의총에서 그 사보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맞느냐?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는 그건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뿐이지. 예, 그쪽 주장이다. 그렇죠, 그쪽 예.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국회법 사항들이 쭉 있고 근데 여기 등이라는 또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미 이 사안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옮겨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오신환 의원을 그대로 둬서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 가서 반대표를 던지게 한다면은 예. 이거는 정당으로서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미 뭐 분당행 패스트트랙을 탔다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퇴로가 사실상 없는 결국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일 사개특위를 정상적으로 열려면은 결국은 사보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회동 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지금 본질과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 얘기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김관영 원내대표가 무리하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나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과 소위 사법개혁을 위한 법은 다른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가 원하고 있는 것은 소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고 예. 정의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는
소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싶고 네. 이거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예. 그 과정 속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 전례도 없고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관영 대표가 저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대표의 얘기보다도 더 오늘 심한 얘기가 아까 지상욱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예. 지금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무슨 청와대에 전이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판국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저렇게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을 그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거고. 예. 근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어딨냐면 이태규 대표는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예.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상욱 의원은 유승민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든 지금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유승민이 대주주라고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양대 대주주들은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를 했었고, 예.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가서 지금은 의총을 소집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지경에 간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사개특위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도 내일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예. 소위 지금 선거법 문제가 내일 만약에 강행해서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일정상 놓고 보면 선거구를 또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21대 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두 가지는 다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전에 보시나요? 나경원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예.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군산입니다. 전북 군산이기 네. 때문에 호남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수처도 그렇고 아니면은 나중에 뭐 진짜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이 워딩 하나는 이게 참 원내대표 간에 만나서 한 얘기고 그 얘기를 또 공개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판단해 볼 때는 좀 말을 많이 빼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했어요. 편집을 해서. 예, 왜냐하면 잘라서, 예.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욕이라고 하면서 밝힌 워딩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만나서 하긴 했답니다. 뭔 얘기냐면 나중에 내가 민주당에 갈 수도 자유한국당에 갈 수도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세력을 위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빠졌네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서 민주당이 상당히 갈 수도만. 잘못하면 이게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 이 워딩이 더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높은데 예. 이거라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걸 다 전체로 보면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예. 국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치 세력도 살아나야 된다. 나중에 내가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 가더라도 현재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야 소수 정치 세력도 제3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예. 본인의 거취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걸 거기에 강조한 겁니다. 방점이 찍혀 있는 근데 거죠. 이거를 뚝 자르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공작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다면은. 그러다 보니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얘기가 모두 완전히 허그러지게 돼버리는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예.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예. 총선에 출마하는 마지막 후보가 자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진흙탕 싸움이라도 이 말을 좀 자르고 넣고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 정치 개혁을 하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사법 개혁을 하자고 공수처를 도입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전도가 뒤집어지는 이 본말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 회동 할 때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이제 녹음하겠어요 이러면. 그럼 이러면 이제 원내대표들 간에 서로 진솔한 얘기가 오고 그렇습니다. 힘들 그러기도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 주머니에다가 전화 녹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줄 필요도 있고요. 특히 더군다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는 이
쭉 한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본인이 이제 주장한 것들 중에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전 뭐 여기서 하나만 더 짚는다면은 자유한국당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아닌데요. 예. 이 패스트트랙이 사실 이거 오늘 어제 된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제가 계속 됐는데 정개특위에서 한 번도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안을 내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정개특위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 이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의석수를 줄이자. 이렇게 이런 안을 냈는데요. 그거는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니까 장애로 나가지만은 예.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장 뭐 처리하는 법안이 아닌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최장 1년이 갑니다. 330일. 예. 그 안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랬고 충분히 자유한국당 안을 가지고 와라. 제가 봐도 선거구제 이 룰인데 선거의 룰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 제1야당을 제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후에도 이제 한국당과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건데 한국당은 지금 국회의장 찾아가서 몸싸움까지 벌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한국당 상황 보고 계십니까? 몸싸움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사보임에 관한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말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저렇게 이제 상당히 고의성 있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한국당 상황은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뭐 이름도 굉장히 길죠. 부분 연동형 뭐 서패입까지 동원되고 뭐 권역비율까지 하는 네. 뭐 그런 이 선거제도인데 이것은 본인들한테 결정적으로 손해가 되는 선거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네. 연동형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개편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는 표를 얻는 것만큼 정당이 의석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공정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국회에서 양당 간에 너무 대립과 갈등을 하는 것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정당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큰 개정의 필요성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꼭 그것이 연동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라 중대선거구제라는 것도 예. 있고 또 일각에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은 41%로서 대통령을 돼도 모든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국회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선거제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연동형만 지고주선이고 나한테 제일 유리하니까 이것을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리는데 자 그러면 연동형도 올리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 올리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선투표제도 올리고 그럼 다 올리고 협상을 하자. 네. 뭐든 어떻든 어떤 거로든 표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열린 자세를 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안 나오죠. 근데 저거는 여당과 야3당이 합의를 하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연동형만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지난 연말도 그렇고 또 1월에도 그렇고 합의를 했다. 이제 선거제 개편도 논의하자. 다 손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와 정반대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자초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야 사당이 자초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이. 현재에서 네, 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개특위가 활동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본인들 안을 내지 않다가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단식도 하고 예. 특히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여야 5당이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만든 적이 예.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진전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안 자체를 물론 뭐 거기서 합의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걸만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했지만은 전혀 전 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본인들이 안이 있다면 그걸 갖고 나와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연동형으로만 갖고 갈 것이다. 예단을 하면서도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실제로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상황이 특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추인을 했고 이게 실제 패스트트랙이 출발한 상황까지 되니 강경투쟁을 나선 건데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네.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총선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좀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한 군데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일단 좌파 독재 정권이다. 아니면 반독재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선거 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민 민생과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좌파 독재인가? 아니면 왜 색깔론을 입히는가?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오늘 여론조사 보면 전 유익 있게 본 내용이 있습니다. 찬성이 51%, 50% 예. 넘었습니다. 과반 그런데 그중에 넘었습니다. 아주 적극적 찬성이 26% 나왔어요. 25%, 6% 나왔는데 반대가 한 25, 6% 나왔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동 자체는 그 정도의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만 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더 과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저렇게 장외투쟁이 오래 가기는 쉽지 않겠나. 쉽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조금 저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는 정정을 해야 될 예, 게 예. 대략 한 53대 35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한 20대 중반.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한 20대 중반 예, 정도가 그 나왔죠. 말씀을 나왔죠. 드립니다. 예, 예. 그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제 아주 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속 싸울 수는 없을 테고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청와대와 여권이 달라져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별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없고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하죠. 예. 바깥에서 장외 투쟁도 하지만 사실은 원내에서도 지금 투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지금 내심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해서 도대체 우리가 싸우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냐고 하지만 지금 내년 선거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심은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여당이 하나고 야당이 다수인 모양새였는데 예. 지금은 여권이 다수고 야당이 한 개인 모양새가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한국당이 지금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오만한 이 결정들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싸우지만 동시에 싸우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다. 능력 있는 정당이다. 이걸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뭐 이 장애 투쟁하고 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것을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 또 국회에서 지금 현안이 제기가 되면 또는 국회에서 충분히 이 원내 투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은 사실은 추경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추경안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탄력 근로제 구간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솔직히 지금 정부와 여당은 어떤 책임성을 갖고 저렇게 지금 의사일정을 강행하는지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저런 집권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걸 좀 바꿔서 질문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거의 한국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면 이렇게까지 강행을 하는 건 한국당을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한국당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 명백하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생각과 맞으니까 교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번도 이제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이 그 원전 우리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짓고 있는 원전도 중단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지금은 44만 명이 됐는데 33만 명이 서명한 당시에 딱 한 줄로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의하라는. 알아봐라. 예. 이거는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스스로가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가겠지만 나를 반대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절대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갑자기 저기 좀 선거제 예, 이야기가 갑자기, 예. 넘어갔죠. 이야기가 많이 원전하고 뭐 원전까지 원전까지 나와가지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면 지나간 다시 문제인데요. 예. 네. 그러면 다시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좀 예, 돌아가 그러시죠.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봉합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제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예.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이 따로 모임도 했다고 하고 뭔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 탈당은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요. 본인은 이제 몸값을 많이 올린 뒤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탈당 자체가 뭐 충격을 저는 뭐 시점을 이걸로 잡았구나 이 의원이 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있는 네. 것 같고 그럼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과연 바로 이 분당행 패스트트랙을 타고 바로 깨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의석수는 29석밖에 안 되지만은 그 안에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라는 지도부는 이른바 그 호남 쪽 의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의 연대랄지 제3호지대랄지 이런 걸 좀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진안개라고 하더라고요. 친안도 아니고 진짜 안철수의 진안개라고 하던데 좀 전에 나왔던 이태기 의원이나 예. 그 예전에 대변인했던 김철근 전 대변인 이런 이분들이 그 모였어요. 그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에 있는데 모여서 손학규 대표 퇴진을 주장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계도 손 대표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또 한 그 무리가 있고요. 돼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이른바 바른정당계 지금 예전 바른정당에 8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그분 이게 3분이 돼 있습니다. 4분 5일까지는 아닌데 3분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조기 귀국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당초 9월 얘기 있다가 6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 이 국내에 있는 자기 측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공동 창업주라고 합니다. 예. 이 회사는 다 망해갔지만 이제 예. 이름 하나 남아 있죠. 상표 하나 남았는데 두 분이 모여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공동 비상 대책 뭐 공동 대표가 되던 뭐 어떤 식의 좀 꾸려가겠다 이런 걸 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손학규 대표나 지금 탄핵 얘기 나오듯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사실상 뭐 몰아내는 수준까지 이제 궁지로 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느 한쪽의 의도대로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작지만 이 정당이 제3정당이 계속 사실상 분당 상태로 예. 뭐 상당히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중간에 유승민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탈당을 하면 그게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것보다는 저 상태가 좀 더 가면서 결국은 당권을 누가 쥐고 결국에 바른미래당은 문제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야권으로 갈 거냐, 예. 범여권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이 너무 다른 분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 있다 보니 이제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깨끗하게 헤어지지를 못하고 이제 결국은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사보임 결정이 만약에 났다. 그래서 결국은 교체가 된다. 그러면 그거 이후에 또 뭔가 다른 행동을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저는 사보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지금 사보임 요청을 예. 못했잖아요. 네. 지금 당장 쉽지 않을 지금 거다. 소위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안철수계 내부에서 일부는 손학규 체제가 일단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다가 일부는 또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손학규 체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현역 의원을 있을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 비상대책위 구성을 거부했는데 예.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바른민주당 내에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예.
본인은 버티고 싶어도 못 버팁니다. 법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의결을 위한 최고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학규 대표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신데 왜 저런 선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지금부터는 사실 손 대표님이 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안철수계의 지원이 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부에서 그야말로 힘으로 겨루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계 그리고 토론의 바른정당계, 유승민을 중심 바른정당계의 힘이 주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인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잘못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당을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번에 저렇게 저걸 강행하는 거는 참 정치 여기 있는 지도자로서는 좀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해 보시죠.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을 뭐 그냥 강 건너 불구듯 보진 못할 테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이나 지금 한국당의 저런 투쟁이나 어떻게 좀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제1여당인데요. 예. 집권당이 이걸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 문제하고 아까 나왔습니다. 추경이나 이 국회가 열리는 문제하고는 저는 분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리로 나갔습니다마는 이거를 일단 잡혀낸 일정을 하되 하루빨리 저는 국회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했으면 최고의 투쟁은 원내 투쟁이다. 예. 역시 원내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제와 공수처, 사법개혁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거는 이 나머지 국회 상황하고는 연동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당장 여기서 분기점은 계속 얘가 나온 대로 내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 이게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여당이나 이른바 야 3당, 여야 4당이 원래대로 합의한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항의는 하되 네. 또 국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냉각기가 지나면은 국회가 유지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처리할 법안들도 많고 국정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별도로 나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 같은 경우 야당이 저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지금의 여당이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장차관 국회의원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냉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